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섣달 24일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음력설을 앞두고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이사인 전검진은 활용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당원, 최저생활보장호, 생활 형편이 특히 어려운 노령모범과 장애인 그리고 우대 무휴 대상을 유문했습니다. 그는 재반 방조부축 정책을 전면 시달하고 당과 정부의 따사로운 관심을 전문 만호에 절실히 전하면서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과 만족도를 부단히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당원 박혜수는 1974년에 입당했고 올해 69세입니다. 그의 남편은 암에 걸렸고 거동이 불편하며 아들은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박혜순 본인은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최저생활보장 정책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검진은 노인의 생활 정황과 신체 정황을 상세히 료해한 후 노인들로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하고 사회구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라고 격려하면서 당위와 정부의 도움으로 생활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검진은 생활이 어려운 대중의 생활을 매우 관심했습니다. 그는 최저생활보장호 김채순의 집을 찾아 일상적인 생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7세인 김채순이 2019년에 입당하고 전에 노년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것을 료해한 전검진은 노인을 칭찬했습니다. 전검진은 관련 부문에서 노인의 생활을 많이 관심하고 제때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노인이 편안하게 만년을 보내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생활 형편이 특히 어려운 노령모범 후설아는 올해 77세입니다. 그의 집에서 전검진은 노인의 각 방면의 정황을 자세히 료해하고 나서 관련 부문에서 노인의 생활 곤란을 잘 해결해주고 노인의 모범 사적에 대한 선전 강도를 강화해 전 사회에 모범을 따라 배우고 앞다투어 모범이 되려 하며 모범을 관심하고 사랑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생활 형편이 특히 어려운 장애인 최혜숙과 그의 남편은 모두 소아마비증 환자로 곤란장애인 생활보조금, 중증장애인 간병보조금과 최저생활보장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전검진은 그의 생활에 대해 친절히 묻고 명절의 축복을 전했으며 관련 부문에서 곤란 대중에 대한 방조부축 강도를 높여 그들이 즐겁게 설명절을 보내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대무혈 대상 고병철은 올해 83세로 1961년에 입대하고 1963년에 입당했으며 1969년에 진보도 건설공사 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인은 가슴에 훈장을 달고 전검진한테 그의 부대 생애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전검진은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노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정정한 노인의 모습에 전검진은 매우 감동해하며 과거 노당원, 노동지들이 당과 국가를 위해 한 중대한 공헌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표하면서 노인이 새해 복 많이 받고 무병장수하길 바랐습니다. 주급 지도자 량춘아, 리중경, 조직석 관련 부문과 화룡시 책임 동지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성 13기인대 5차 회의가 24일 장춘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오후 주장 홍경이 연변 대표단 분조 심의에 참가했습니다. 홍경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한준 성장이 한 종부사 보고는 길림성 발전에 실제 부합되고 전성 인민의 염원에 순응했으며 차원이 높고 방향이 명확하고 사로가 밝고 조치가 실제적인 훌륭한 보고로서 발전의 자신감을 높이고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의 조치를 혁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근무사업을 잘하는 데 중요한 준칙이 되고 전성 각급 각 부문이 지능 발전을 다그치는 데 승리의 봇보로 됩니다. 홍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당위 성정부의 정확한 용도하에 연변은 정도를 지키면서 혁신적으로 일하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경제, 사회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힘써 주동했습니다. 2022년 및 근무한 시기 연변은 성정부 사업보고의 포치와 요구를 둘러싸고 연변의 우세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산업 전환과 승격을 중점적으로 제반사업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산업 강조 전략을 세분화하고 개량화해야 합니다. 중점적으로 식품 연초와 농산물 심층 가공, 피서레저 빙설 관광, 의학과 건강 양생에서 세계 천억급 대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광산물, 장비 제조, 디지털 경제 등에서 약간의 백억급 규모의 산업을 장대시키며 다점 지탱, 다업 병행, 다원 발전의 산업 새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육신 산업을 총괄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신농업, 신관광업, 신의학 양생, 신에너지, 신제조업, 신디지털을 주공 방향으로 실로 우세의 전면적인 결집, 신구동력 에너지의 순조로운 전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농업 면에서 전반 품종, 전반 사슬의 식품 심층 가공을 발전시키고 연변소를 위주로 한 요구, 인삼을 위주로 한 중약재, 검종기 버섯을 위주로 한 식용균 이 3대 전반 산업 사슬의 현대 농업을 막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신관광업 면에서 관광 체험을 확장하고 관광 제품을 개발하는 등 면에서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신의학 양생 면에서는 현대 의료 기술과 건강 양생 산업의 융합 발전을 주동해야 합니다. 신에너지 면에서는 중점적으로 총 설비 용량이 1000만 킬로와트, 총 투자가 600억 원이 되는 5개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을 실시해 산수 에너지 축적 산업을 구축해야 합니다. 신제조 면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신디지털 면에서는 애니메이션 제작,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등 정보기술 봉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홍경은 연변은 성 두 회의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결책 포치에 따라 용감히 담당하고 전력을 다해 난관을 돌파하며 혁신적이고 실속 있게 일해 연변의 사업이 더 실제적이고 더 훌륭해지도록 힘쓰며 전성의 전면적 지능, 전방위적 지능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13기 인대 5차 회의에 참가한 연변 대표단은 24일 성정부 사업보고를 분조 심의했습니다. 대표들은 성과를 말하고 발전을 논하며 량책을 제기하면서 다 같이 길림성의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리고 지능 발전의 대계를 상의했습니다. 대표들은 한준 성장이 한 정부 사업보고는 구상이 심원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조제가 선명하고 조치가 유력하다면서 실사구시적이고 인심을 분발하게 하며 투지를 고무하는 훌륭한 보고라고 한결같이 인정했습니다. 回到基层之后呢，把我们的产业发展好，把我们的肉牛产业发展好，让我们把1、2、3产也融合在一起发展好。在乡村振兴这5年当中，一定我们抓住机遇，把村里的各项产业扩大规模，让老百姓的那个钱袋子呢更加鼓起来。 作为教育工作者，我非常欣喜地看到，在我们政府报告当中，对于教育的热点和难点问题，比往年要提的多一些。比如提到我们的教师待遇问题啊，还有教师的培训以及职称评聘等一些工作，我们作为教育工作者非常受鼓舞。我们也非常的希望在新的1年工作当中，这些政策一定能够更好地落实。 非常受鼓舞的是，报告中提到，马上要开始实施吉林省人才政策18条的3.0版。我们特别希望，在这个3.0版的人才政策落地的时候，这里边能够适时的增加有关基础教育领域的人才政策的实施细则。在报告当中呢，也体现了这个2022年要做好虎豹公园的这个建设工作，从这个抓好生态保护、生物多样性的保护，从防火的角度呢，踏踏实实做好本职工作啊，抓好那个保证我们吉林省的东部林区，森林覆盖率达到90%以上的这个珲春林区吧，无火患、无这个重大野生动物伤害的这个事件。 2021年，在我们延边也是旅游利用好多旅游资源，疫情的比较严重的情况下为我们延边的旅游业发展做出了不少的贡献。我期待着疫情早点结束，期待着 吉林的经济环境得到更好的改善，也期待着吉林人民的生活幸福指数更上一层楼。 대표들은 열렬한 토론에서 직책과 사명을 다하는 사명과 담당을 보여주고 길림성 전면지능 전방위 지능을 추동하는 결심을 표달했습니다.
대표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도리에 더 굳게 뭉치고 성당위 성정부의 견강한 영도하에서 열심히 일하고 난관을 공략하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용감하게 전진해 길림성 전면지능 전방위 진흥을 위해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고 새로운 시험길에서 좋은 성적을 따내려한다고 분분히 표했습니다. 각종 안전 생산 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방비하고 인민군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오늘 대방문 대조사 대정돈 100일 난관 공략과 음력설 동계올림픽 전국인대 정협회의 안전확보행동 동원 대치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소경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당면 안전 생산이 직면한 준엄한 형체를 충분히 인식하고 각종 계절성 위험이 안전 생산 사업에 가져다주는 불리한 영향을 고도로 경계하며 전방위적이고 사각지대가 없는 깊은 차원의 대방문 대조사 대정돈을 즉각 전개해 실효를 얻도록 확보하고 안전 생산 형체의 지속적인 안정을 추동해야 합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전문 행동의 제반 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하고 사례화 분석, 실전화 추진을 중시해야 합니다. 각 부문에서는 즉시 전투태세에 돌입해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게 배합하고 사업 시다를 전면적으로 틀어져 전문 정돈의 강대한 사업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1월 24일부터 전주에서는 안전생산 대방문 대조사 대정돈 100일 난관 공략 행동을 집중 전개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안전 우환이 있는 곳과 인원이 밀집된 곳에 방문 조사 정돈이 늘 따라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안전 생산 전문 정돈 3년 행동과 책임 시달, 우환 조사, 위험 제거, 발전 촉진 전문 행동을 긴밀히 결합해 사고 사례 중의 문제와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전방위적이고 사각지대가 없는 깊은 차원의 대방문, 대조사, 대정돈을 전개해 안전방비 사업의 주동성, 목표성과 실효성을 절실히 제고하면서 안전 수준을 전면 제고하고 중특대 생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선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아래 두 올림픽 개최 도시의 온축과 저력이란 제목으로 된 인민일보 런평문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2008년 국가체육장 세동지 상공의 찬란한 불꽃이 국민들의 100년 올림픽에 대한 꿈을 밝혀주었고 북경은 전 세계에 한 개의 훌륭한 하계 올림픽을 선사했습니다. 오늘날 북경 동계올림픽의 개막을 앞두고 올림픽 사상 첫 두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북경은 세계를 향해 아름다운 풍채와 활력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세동지, 수리방 등 한때 전 세계를 경탄케 했던 하계 올림픽 운동장은 곧 동계올림픽 모식으로 바뀌어 새로운 광채를 발산하게 됩니다. 수리방은 이미 빙리방으로 전환돼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의 컬링 경기 임무를 맡게 됩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이 경기장은 또 빙설 운동을 두드러진 특색으로 하고 체육 경기, 군중 건신, 문화레저, 전람 전시, 사회 공익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집결한 도시문체 종합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경기장으로부터 생활에 이르기까지 북경 동계올림픽의 개최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3억 명이 빙설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인솔하는 염원은 점차 현실로 변했고 체육 강국 건설을 위한 기반을 1층 다졌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중국 음력설과 상봉하면서 명절 분위기로 충만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세계로 하여금 중국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도시 무장의 시설의 보완은 또한 모르는 사이에 문명의 제고를 주동하게 됩니다. 예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인 숭례는 이미 대중이 지향하는 스키 명승지로 됐으며 북경 동계올림픽에 대한 수많은 기대는 점차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위해 온 힘을 다 바치는 것은 두 올림픽 개최 도시의 온축과 저력에서 왔고 또한 미래에 대한 지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로움은 반드시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활 속에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연변도서관에서 주최한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70돌 경축 70생일 칭송 연변도서관 정취를 느끼자 미술 조각작품 예술 전시회가 오늘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전시한 작품은 회화작품, 조각, 기석작품 3대 류형이 포함되는데
회화 작품과 조강료 작품은 준의 산수 풍경과 풍토 인정을 소재로 했으며 세밀하고 사실적인 필치로 연변의 역사, 문화, 인문과 사회생활 형태를 표현했습니다. 기석은 천연적이고 생동한 형태로 관람자들에게 전시됐습니다. 대중은 2월 7일까지 연변도서관에서 이번 예술 전시를 무료로 참관할 수 있습니다. 本次展览呢，共展出50多幅油画、国画、版画，还有这个水彩，还有雕塑和长白山漆石的作品。可以这么说，本次展览的作品呢，可以代表延边目前的最高水平。公共图书馆展览作为读者活动的重要内容，是对服务功能的拓展和业务工作的延伸，是贯彻以人为本和新时期承担文化中心功能的具体体现。希望通过多元化文化的展现，提升人民群众的审美意识，提高综合文化素质，最终达到丰富人民群众精神文化生活的目的。 중국관광연구원에서 일전 중국 빙설 관광 소비 빅데이터 보고 2021을 발표하고 2021-2022 빙설 시즌 빙설 관광 10점 구현 향진 목적지 리스트를 공표했습니다. 그중 연길시가 우수한 성적으로 20강에 입선돼 1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도 왕청 본보기 명단이 24일 공포됐습니다. 양광 등 5명이 왕청 본보기 기준병 칭호를, 송지학 등 8명이 왕청 본보기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겨울방학에 들어선 후 연길시 교육국에서는 허가증이 없는 양성기구 21개를 조사 처리하고 운영 중단 고지서 21부를 발부했으며 107명에게 비용을 환불해줬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이른돌 경축활동 표식 등 문화 창의작품을 징집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이른돌 경축활동 준비사업 지도소조 반공실 통고. 2022년 9월 3일은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이른돌 기념일입니다. 이날 주당위 주정부에서는 성대하고 열렬하며 검소하고 실속 있게 경축활동을 거행해 연변이 70년래 특히 18차 당대회의에 이룬 전방위적인 진보와 역사적 성과, 전주 여러민족 인민이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생동한 실천, 그리고 가문, 번영, 생태, 개방, 단결의 양환 형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파력을 일찍 높이고 활동 내포를 풍부히 하며 즐겁고 상스러우며 경사로운 짙은 분위기를 마련하고 또 연변 경제사회 발전의 양환 형상을 전시하기 위해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이른돌 경축활동 준비사업 지도소조 반공실에서는 전 사회를 향해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이른돌 경축활동 주제 표식 등 문화창의작품 설계 방안을 징집하기로 합니다. 징집 내용에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이른돌 경축활동 주제 표식 설계 방안, 마스코트 설계 방안, 이모티콘팩 설계 방안이 포함됩니다. 징집 시간은 2022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작품은 전자작품의 형식으로 ybzz-163.com에 보내면 되고 메일 주제를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이른돌 경축활동 문화창의작품 설계 방안으로 해야 합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이른돌 경축활동 주제 표식 등 문화창의작품 징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요구는 연변 라디오 TV넷과 연변 뉴스 클라이언트에서 자세히 료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